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제 수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검찰, 이번에는 창호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검찰청 일부 창문에 하얀 종이가 붙었습니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조사를 받았던 사진이 공개된 것을 의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창렬.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황제 소환, 황제 수사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팔짱 네. 끼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아마 저렇게 이제 보지 못하게 가린 것 같은데, 당당하게 수사를 한다면 저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검찰이 참 아직도 민심을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여러 명을 지금 구속을 했잖아요.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쭉 하면서 수색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저렇게 창호지를 붙이고 그러면은 설령 검찰이 공정의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겠습니까? 게다가 네. 아직도 지금 일각에서는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고, 사실이 그렇고 말이죠. 현재 지금 이영렬 중앙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 특별수사본부장이죠. 이분도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고, 예. 윤갑근 특별조사팀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특별수사팀장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황제 수사, 황제 소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창호지 붙이고 저러면요,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검찰이 과연 정말 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 검찰이 앞으로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박근혜 대통령 소환 조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황제 수사가 아니라 그 창호지 수사, 이런 또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생겼죠. 결국은 검찰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투명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저렇게 가리지 말고 오히려 투명하게 그렇게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앞서 화면으로 우병우 전 수석 검찰에 수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개인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개인 비리 혐의는 좀 개인 비리 차원에서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가족회사의 자금을 이용했다. 그리고 차명 땅, 처가 땅의 차명 매도라든지 차명 보유, 그리고 재산 등록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이른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이제 개인 비리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 측근들의 농단을 민정수석을 하면서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예. 알면서도 이것을 눈 감았다면 이제 묵인 방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직무유기라는 건 굉장히 큰 죄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게 있었던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개인 비리 혐의에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일단 검찰은 횡령 혐의로 기소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특별수사팀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이석수 감찰관과 같이 이제 그때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시는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횡령 혐의라든지, 그 또 어떤 직권남용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다른 것이죠. 그건 이제 직무유기 혐의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 지금 같이 있었던 정책조정수석 아닙니까? 그리고 민정비서관 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일이 공무원의 어떤 기강을 감찰한다든지, 또는 민심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비감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속에서 최순실과 또 차은택, 그다음에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또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어떤 비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알고도 방치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조만간 아마 수사가 소환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오늘 그 조응천 어젠가요? 조응천
지금 민주당 그 의원이 예. 빨리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예. 주장을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 자신이 볼 때에는 민정수석이 그리고 그때 전에는 이제 정윤회 사건 때는 민정비서관이었죠. 예. 그 사건과 관련돼 있고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알고도 덮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구속시켜서 증거인멸의 시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우 수석과 부인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글쎄요. 얻었는데 과연 거기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이 뭐 특수 수사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휴대폰에 뭐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사실상 그 휴대폰에서 나온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바꾼 거고. 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제 민정수석, 우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여전히 민정수석실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바로 이런 점이 그 창호지 수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과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맞물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아까 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강제 모금 행위도 민정수석실에서 반드시 파악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맥락상. 예. 그거야 뭐 나중에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정황들이 어쨌든 간에 우수석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단히 늦었고 또 더 거슬러 올라와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나서 114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여전히 수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런 이제 뭐 창호지 가리고 저런 모습까지 나오는 게 도대체 과연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또 나온 얘기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2014년도 말이었어요. 2014년 12월인데 그때도 사실 실제 실세는 최순실이 아니었겠느냐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윤회였지만 예. 이러한 사항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다.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잘 처리해서 민정수석으로 진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전반적인 정황의 문제겠죠. 물론 그렇게 뭐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병우 수석 문제가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이미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병우 게이트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문제다 이 부분은 민정수석이 예. 있으면서 친인척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했으면 그것을 밝혔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최순실 못지않은 그러한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일 때 네. 그때 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피의자였던 그 경찰 어제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때 뭐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원래는 그 십상시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건이 밖에서 청와대 밖에서 문건을 갖다가 이제 회의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예. 정윤회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국기문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국가 기록물 어떤 밀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루질 않고 결국은 문건을 유출을 누가 했느냐라고 예. 하는 이 점으로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그 조응천이라든지 박관진 경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 얘기 나온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예. 이랬는데요. 결국은 당시 지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핵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걸 가리기 위해서 예. 문건 유출이라고 하는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요. 이석수 감찰관의 경우에도 핵심을 비키기 위해서 이석수 감찰관이 그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이례적으로 예. 국기문란 행위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질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정윤회 사건도 결국은 누군가가 결국 민정 비서관, 민정수석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회유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그것이 이제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예. 그런가 하면 또 한겨레 신문은 그 홍보수석실이 도피 중이던 차은택과 좀 접촉을 한 걸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또 보도를 했어요. 그 사건도 청와대에서 미리 그러한 것들이 인지하고 했다면은 그것도 분명히 민정수석실에 보고됐을 개연성이 높죠. 예. 홍보수석실이 그걸 알고 그냥 말았겠습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은 그 자체도 또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그것은 단순한 직무유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범죄 은닉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병우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을 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개인 비리 차원을 넘는 횡령을 이미 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범인 은닉, 그리고 증거인멸,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 권리행사 방조죄 이런 것들로 가면 굉장히 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수석에 대한 수사도 관건입니다만 결국은 수사가 대통령에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그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튼 뭐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받지 아니하게 이제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검찰 수사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수사는 하는 것으로 이제 정해졌고 대통령께서도 뭐 스스로가 특검에 응하겠다,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그 논란은 필요가 없는 건데 문제는 이 수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로 이제 견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워낙 상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거의 이른바 이제 언론 보도의 내용 표현을 빈다면 몸통 비슷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심스럽게 뭐 소환 조사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헌정사에 전례가 없죠.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한다는 건 아마 일반 국민들 생각에도 그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 자체가 오늘 뭐 촛불 집회가 지금 이제 조금 후에 계속 되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으로도 하단에 현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이 검찰의 소환 방식, 조사 방식, 수사 방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의 수사 시기와 방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은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직 중에 한해서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미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 출장 조사라든지 내지는 서면 조사를 배제하고 소환을 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소환 조사가 맞습니다. 그래야만 증인들과의 대질이라든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기록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진술을 들어보고 또 맞춰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환 조사가 맞는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소환 조사에 응하신다면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그 책임지는 모습 내지는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을 밝히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병우가 이제 그 전 수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안종범이라든지 경제수석들 말입니다. 다른 뭐 바깥에 있는 최순실이라든지 차은택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경제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경제수석을 했던 당시에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인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인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인치고요.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병우라든지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특히 안종범은 밝혀졌지 않습니까? 모금을 갖다 강요하고 협박하고 이럴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대통령의 지시는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응한다면 소환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그 집회 지금 현 상황 하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법원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집회금지 통고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집회금지 통고 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통고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찰에서 뭘 했냐면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 금지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참여연대에서 집회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걸 했죠. 근데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통고 처분에 대해서 이걸 못하게 막는 이 가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인용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5개의 어떤 구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처음에 허용을 했었는데 그 조건을 다른 것도 안 된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어떤 집회가 아닌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신청한 대로의 그런 집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소환됐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박 사장을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 시위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오늘 시위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지난주 집회도 전국의 분수령이 된다고 얘기했고, 지난주 집회 이후에 이제 전국의 변화가 있었어요. 대통령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역시 그것이 이제 야당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였는데, 지금 뭐 이제 추산은 이제 예측입니다만 뭐 100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이런다는데, 제주도에서도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지난 2008년도인가요? 광우병 집회 그때를 훨씬 상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만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아마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최대 규모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요. 사실상 이게 한국 현대사의 이게 전대 미문의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집회도 전례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지금 방금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원이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의 그 앞에다가 그 세종대왕상에다가 이제 차벽을 치고 아마 이제 그쪽으로 행진하려 시도할 거고 말이죠. 지난주는 20만이었는데 이번엔 그 정도 규모가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막는다면 그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완전히 사태가 다른 국면을 접을 수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법원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평화 집회 및 평화 행진 이것을 허락하는 건 대단히 잘한 거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 이제 폭력 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러운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집회에 야당은 뭐 지도부도 물론이고 대선 주자까지 다 참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좀 혼란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당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당은 일단 시민들, 국민들의 이익을 표출시키고 집약하는 게 정당의 기능이에요. 국민들의 에너지를 조직화시키는 것도 정당의 기능이고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의 민심을 뭐 이거는 저는 뭐 적어도 정치학 이론으로 보거나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다 사리에. 단지 정당이 민중을 동원해가지고 파퓰리즘이라고 그럴까 인기에 영합해서 막 그냥 어떤 혼란을 조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대중인기 정치다 이른바 파퓰리즘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당이 아닌 거죠. 물론 정당이 이러한 집회에 참석한 한편 대응책을 모색하고 국회 내에서 또 다른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 사퇴수 방안을 모색하는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곳에 전혀 정당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이제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국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은 국민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론 몇만 명이 모이고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또 정당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되고요. 근데 아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안정일 것입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어떤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치 않을 텐데 그렇다면 여야 정당이라든지 또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그 여론, 항방 뭐 이런 것도 좀
살펴서 좀 더 그 해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청와대 관저에서도 저 세종로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과연 그 박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최소한도 탈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국정 이선 후퇴. 물론 이제 국정 이선 후퇴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개념이냐는 대단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 민심에 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뭐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탈당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권한을 내려놓는 그러한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네. 않고는 이 사태를 풀어나가기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저도 대통령께서 뭐 어쨌든 이 시위라든지 이걸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예. 이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가 왜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